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에도 그 손가락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져요. 왜 그럴까?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현대차 유튜브 채널에 논란이 되었던 것부터 먼저 보시죠. 지금 일단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이 손가락이 또 등장했습니다. 남자의 중요 부위를 나타내는 그 손가락.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빼박이야, 빼박.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는 거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분위기가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엄지를 접어서 쉽게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고 한다면 그냥 집게 손가락만 세우고 엄지 같은 경우는 접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의 의도성이 저는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현대차 내부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현대차에서 최종적인 컨펌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마자 현대차에서는 빠르게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과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현대차 유튜브 콘텐츠에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이런 사과문입니다. 르노 때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더 이상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신 주계분 글 한번 볼게요. 현대차, 회사 차원에서 혐오 표현인 걸 인정하고 바로 도계자를 박았다. K년 니들 조만간 어디서든 배제되고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다. 한남들은 이미 국결로 도망쳐서 진작에 니들을 손절쳤고 이제 기업들도 본격 K녀 손절을 시작함이라는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기업들이 손절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걸 느껴요. 저도 뒤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사과문 요초 반응 한번 볼게요. 덕후 글입니다.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댓글을 가져왔는데 반응이 뭐냐고 하면 지랄들을 한다.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라. 뭐 차라리 도라에몽 손을 해야겠네. 이게 실화냐? 집게 손가락이 뭐라고?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제대로 대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남자가 주요 고객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남자들한테 찍히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멍청한 회사, 르노죠. 르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점유율도 낮은데 신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윗하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여초에서는 이번 신차 사주겠다고 난리를 쳤죠.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자동차 판매량은 폭망했습니다. 현대차도 알고 있어요. 유자들 구매력 없는 거. 더군다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소비 패턴, 그리고 소비 여력, 트렌드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더군다나 정몽구 회장의 사위죠. 정태영 부회장. 옛날에 한국 남자들 불쌍하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분은 알겠죠. 이제 바뀌었구나.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들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아마 현대카드도 알고 있을 거고 현대차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 이세계 퐁퐁남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들이 네이버 웹툰을 뭐 불매운동하겠다 엄포를 놓았지만은 결국은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화까지 올라온 거예요. 1차 심사를 통과해야지 3화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2차 심사 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징징거린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탈락을 이제 못 시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사실 여자들이 징징징거리면 아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탈락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남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 찍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를 네이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대체할 게 너무 많아. 검색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검색 안 하고 구글 하면 되죠. 저는 오히려 구글을 더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네이버 쇼핑, 뭐 알리, 테무, 쿠팡 등등 대체할 게 너무 많아요. 네이버는 지금 대체할 게 많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찍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남자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낙원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은 남자가 벌죠. 그런데 소비는 여자가 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관련된 주객을 하나 보시죠. 4개월 전 글이네요. 자본주의에서 소비하는 사람이 갑이다. 생산자는 항상 을이고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경제권을 여자가 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소비의 주체는 남자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죠. 일단 뭐 연애도 많이 안 하고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데이트를 해도 반반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사실 그동안에 빚도 많이 졌고 지금 마통 깎기도 바빠요. 마통 깎기도 바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 소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갑자기 그나마 돈이 작게 드는 러닝크루 붐이 부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보이거든요. 기업들은 알고 있어요. 기업들은 지금 여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소비 여력이 없고 그나마 소비 여력이 있는 게 남자니까 기업들도 남자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갤럽은 말씀처럼 소비 주체가 남자가 되면 될수록 기업도 그렇고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